안녕하십니까. 세월 속에 묻혀있던 명품을 만나는 즐거움 TV쇼 진품 명품. 오늘의 쇼 감독단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 많고 웃음 많고 귀여운 중년 배우 남윤정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면 영화, 마당놀이면 마당놀이 전천후 배우 윤문식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사랑은 모르면 바보라네요. 가수 이혜리 씨 어서 오세요. 오늘도 전문 감정위원 네 분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TV쇼 진품명품 첫 번째 의뢰품은 나무를 정성껏 깎아서 만들었는데 이게 뭘까요? 진품 명품을 찾아온 민속품 2점. 섬세한 문양이 눈길을 끌고 누가 사용하던 것인지 궁금하기만 한데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 산소 문양. 과연 이 의뢰품의 용도는 뭘까? 지금부터 그 비밀을 풀어본다. 자, 나무를 잘 깎아서 만들었는데, 그죠? 아주 정교하죠, 그죠? 나무를 하나하나 이렇게 예쁘게 깎았는데, 근데 뭐 이게 뭔지부터 알아야 얘기를 풀어나갈 테니까 각자 한번 추정해 보세요. 이게 그런데 뭐겠는지. 보니까 여기 뭐 이렇게 예, 매듭 같은 게 있고 매듭도 있는 거 있고. 보니까 예. 하여간 어디에 매달고 매달고 매다른 것만큼은 특고 매다는 것 같다. 예. 이혜리 씨는? 놀이개라고 하기에는 놀이개. 너무 투박한 것 같고요. 혹시 그렇죠. 놀이개라고 남자분들 예. 남자분들 놀이개 아니에요? 남자들 놀이개. 남자분들 이거 가지고 모으면서 그 여자들 놀이개라고 하기엔 너무 투박한 남성용 것 같아서. 같다. 뭔가 네, 남성용 같다. 예. 관상용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럼 여자- 제가 이제 하나, 둘, 셋 하면 나름대로 생각하는 뭐다 한번 외쳐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주민등록증 아니에요? 호패. 호패. 왜 두 분은 가만 계시는겨? 난 아니야. 놀이개로 할래. 놀이개? 놀이개? 저는 또? 혹시 그 부채 있죠? 예. 부채 밑에 다는 부침에 싸는 거? 네. 부침에 싸는 거. 예, 아마 예전에- 세 분의 말씀 중에 그럴 정답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양희숙 의원님. 네, 맞습니다. 이혜리 씨. 제가 맞아요? 네. 인형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선추죠, 그죠? 네, 선추? 네. 사실 제가 모양이죠, 어제요. 뭐. 이 프로 나오기 위해서 예. 처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와서 아, 좀 부채를 나름대로 봤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셨어요? 저희가 사실 요즘에는 접하기 쉽지 않는데 예전 거에서 이런 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예. 역시 공부한 사람이 예. 다르네. 그러니까 부채에다가 이걸 달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부채는 이거 단 본 적이 없잖아요. 없어요.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다는지. 이렇게 이제 이게 만약 옛날 부채라면 맞아요. 이렇게 그래요. 그랬어요. 예? 이렇게 예, 달려 예. 있는 거예요. 멋있다. 이렇게. 이게 양 선생님 이게 뭐 신분에 관계되는 것 그런 표시도 됩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아무나 좀 달 수 있는 거예요? 그 본인의 신분에 스스로 격상시키는 그런 역할도 했고 기능도 있습니다. 그 속에 예, 바로 이제 이렇게 사용하는 건데 의뢰인의 집안 어른께서 쓰시던 거예요. 이 선추는? 아닙니다. 그러면 의뢰인은 이거 어떻게 해서 소장하시게 됐어요? 저희 매형 한 분이 이렇게 이런 소품들을 수집하시는데 예. 하도 정교하게 좋아하게 돼 있어서 제가 좀 달라고 부탁을 드려서 얻은 겁니다. 그냥 얻으셨어요? 네. 우리가 항상 그냥 얻었다 그러면 또 가격이 별로 가격이-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냥 주신 거예요? 그냥 줬다기보다 이제 예. 누님을 사랑하니까 절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님을 봐서.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요 네모난 거부터 보는데 이 선추에 비밀이 하나 있어요. 비밀인데 비밀이 궁금하죠? 바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뭐가 나오죠? 이게 뭐죠? 나온 게 지금? 나침판이요. 나침반. 예. 예, 나침반이 딱 들어있잖아. 묘하죠? 그럼 이게 지관이 들고 다니던 건가? 근데 제가 이거 볼 적에는 예, 있잖아요. 우리나라 거가 아니라 중국 거라는 느낌을 왜? 받았거든요. 누각한 모양 같은 게요. 아, 여기 있는 예, 그 예. 누각 나무, 같은 누각이고 나무의 모양도 풍경이. 그렇고, 예, 그리고 이것도요. 나무가 우리나라 아니 이건 맞는 것 같아. 색깔도 짜장면 색깔이야. 아니야, 저는 아까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게 아니라 중국 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정겨워요. 그러면 네. 여기 지금 일단 나침반이 들어있으니까 정말 이건 지관용인지 예, 그걸 한번 지관 전문가에게 아니면- 여쭤봅시다. 예. 그죠? 양혜수 의원님 왜 나침반이 들어있어요? 선비들이나 이렇게 그 남자분들이 여정을 떠날 때 이제 부채가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다음 가다가 어떤 방향도 좀 보고 그러니까 실용성하고 여러 가지가 같이 겸비된 거죠. 아, 그러니까 자들이 이제 먼 길 떠나다가 예. 바람을 부르니까 이제 바람을 피우다가 네? 자기 집을 잊을까봐 이제 찾아오는데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나침반이 오늘날로 치면은 자동차에 붙어 있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했다. 그렇게 알면 되겠고 문제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요 길쭉한 거 예. 여기도 뭘 넣었어요? 여기는 뭘 넣었을까요? 맞추시는 분께 인형 하나 드릴게요. 여기도 뭘 넣었어요? 그냥 제가 보기만 만져보면 안 되죠? 안 되지. 만지면 들어가 있어요? 장갑 낀 사람만. 예? 지금 들어가 있어요? 없어요. 무슨 향 나도 향 넣었을 것 향료 같아요. 같은 게 들어가 예, 있잖아. 예.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정답을 얘기해 보세요. 예, 예. 자, 하나 둘 셋. 향. 왜냐하면은 구멍이 있어가지고 냄새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네. 풀릴 것 같아요. 생각을 바꿔봐요. 향 말고. 아, 향 말고 그래요? 우리가 생활 속에 쓰는 걸로 도장. 쓰는 건데. 그럼 다시 한번 자 하나 둘 셋. 도장.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감이 전혀 안 와요? 아, 왜 이렇게 화를 내요, 지금 같은 거. 아니 화 안 나게 됐어요. 출연자가 가만히 계시는데. 아니, 예? 아, 저도 조금 도장 여유를 넣었을 좀 것 주십시오. 같아요. 힌트. 길쭉하죠? 길쭉. 도장, 예. 도장. 도장? 예. 길쭉하니까 도장. 도장이면 아주 작은 가는 도장이라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 아니면 들어가려면? 예? 아니지, 여자가 여자. 아니기 때문에. 자 이번에 아예 모르면 아예 인형 도장이에요. 제가 가질게요. 자 하나 둘 셋. 이쑤시개. 도장. 도장. 가는 도장. 이거 빼가지고 이쑤실 거 아니에요? 그나마 이쑤시개가 가장 가깝긴 했는데 그 다 틀렸는데 양혜숙 의원님 길쭉한 거에 뭐가 들어갔죠? 침. 아니, 침으로도 이빨 쑤실 수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가깝다 그랬잖아요. 아니 급할지게 그러면 이쑤시개하고. 인형 반개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급할 때 사람이 예. 경기를 여기는 일으킨다든가 침이 할 때 예전에. 옛날에 우리 선배들이 아마 이 선추를 가지고 멋을 많이 부렸나 봐요. 그래서 또 어떤 선추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과거 우리 선비들의 대표적인 이미지는 깔끔하면서도 정갈한 멋스러움일 것이다. 이런 멋을 내기 위해 선비들에게도 여러 가지 장신구가 필요했는데 먼저 신분을 나타내주는 호패가 장신구로 유용하게 이용됐다. 남아 16세가 되면 호패를 폐용하도록 했는데 이때 술을 달아 그 멋을 더했다. 길을 나설 때 허리춤에 다는 표주박은 멋스러움을 더하는 장신구인 동시에 실용성과 청빈함을 함께 보여주는 생활 도구라 할 수 있다. 그중 선비들과 가장 가까운 장신구는 부채라 할 수 있다. 부채는 반상이나 지위에 가릴 것 없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됐으며 소중한 지인들에게 선물용으로도 유용했다. 평소에는 몸에 지니고 다니며 멋을 풍기던 합죽선은 그림을 그려 하나의 예술품으로 재탄생되기도 했다. 이 부채의 멋은 그 끝에 달린 선추에 따라 좌우됐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선추는 우리나라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고유의 장신구인데 백옥, 비치, 상아 등의 여러 가지 문양을 조각하거나 은세공품에 칠보를 올리는 등 그 재료와 형태가 다양하다. 또한 끈으로 매듭을 짓고 술을 달아 마무리를 함으로써 주인의 멋과 격을 높였던 선추는 부채를 장식하는 도구 외에도 다양한 기능을 지니고 있었다. 몸통에 작은 조각에 나침반이 들어있어 길잡이 노릇을 했으며 둥근 선추에는 침이나 향을 넣을 수 있게 해서 실용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몸통의 조각을 인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추가 눈길을 끈다. 대쪽 같은 삶을 살며 청빈을 지켰던 우리네 선비들. 작은 매듭 하나에 우리 고유의 멋을 불어넣었던 선비들의 지혜에 박수를 보낸다. 아, 형태가 참 아기자기한 게 참 많네요. 아니, 선추가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게 또 새롭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틀렸네요. 저게 중국 거 같다 그랬는데 그렇지. 아까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문양도 중국이 아니다. 아니란 얘기니까 자세히 한번 봅시다. 우선 이 사각에 있는 문양부터. 여기 보면 누각이 뭐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북극성 아니에요? 왜 제일 위에 있는 거? 아 이거
별같이 보인다고? 제일 큰 별. 이건 별은 아니겠죠? 별 아니에요? 근데 참 정교하게, 예예. 그죠? 아주 정교하게. 나무도 어쩜 저렇게 소나무 있고 예. 정광이 정교하게. 있고. 예. 거기 벽돌 딱 돌 쌓아가지고 벽돌이 아니라 돌. 그다음에 길쭉한 거 이건 뭐 같아요? 길쭉한 거. 뭐 포도나무 같기도 하고 포도나무죠 거기 열매. 포도를 이렇게 입체감 예. 나게 입체감 나게 예. 했죠. 그렇게 한 것 이게 같은데 조각이 예. 보통 여기 있는 이 문양들도 아마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겠죠. 나한테 좋으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진동관 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죠. 넝쿨을 우리가 그 한자로 완성? 하면은 만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포도가 주렁주렁 열려 있잖아요. 번성하라고. 보통 포도 열매 알갱이 그 열매는 자손을 이야기하잖아요. 예, 예. 아, 다산. 그러면 합하면은 자손 만대가 되거든요. 그 자손 만대 대대로 번창하고 예, 부귀하라는 그런 좋은 의미가 담겨 있는 예, 거죠. 예. 이번엔 나이를 한번 맞춰봅시다. 이 선추가 과연 몇 살쯤 됐을까? 조선시대 거 아닐까요? 조선시대 말까? 조선시대겠죠. 조선시대 말. 조선 말? 나, 예, 나 조선 말이면 뒷방이면. 조선 말 같으면 뭐 한 100년 정도? 150에서 100년. 조선 100년 에서 중기 150년. 같은데. 조선 중기로 예. 여기는 한 300년 됐다는 얘기고. 예. 저도 중. 이혜리 씨도 한 300년은. 따라하지 마세요. 예리 씨가 잘 따라하네. 아니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먼저 말씀을 아니 하셨어요. 여기까지 따라오는 건 이제 우리 집까지 따라오지 마세요. 양희숙 의원님, 저게 100년이다, 150년이다 하는 건 그렇게 큰 의미는 안 될 것 같은데 연대로 측정하자면 150년에서 200년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150에서 200년 정도는 됐으니까 대충 그 나이가 주는 가치도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셔서 들어가셔서 추정가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제 그 누나 집에 가면 탐나는 게 많이 있겠네요. 많이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종류? 생활소품 작은 것들을 이렇게 뭐 우리 문화를 간직한 것들을 많이 모으시고 계시더라고요. 소품 종류를 좋아하시네요. 네. 자, 윤문식 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려주세요. 100만 원? 두 개 100만 원? 예. 150년 내지 200년 되신 우리 조상들의 그 생활 풍습을 좀 알 수가 있고 그들의 문화를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100만 원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 남윤정 씨는 50에서 100 했는데 예. 50을 택하든 100을 택하든 하나만 택하세요. 하나요. 예. 이혜리 씨도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지 말고 그냥 얼마다 이렇게 왜 써요. 이렇게 양쪽 사람들 양다리를 거쳐 자꾸. 양다리 걸치지 말고 그냥 50 할래요, 100 할래요, 아니면 75 할래요 중간에. 전 75 할래요. 75로 그럼 네. 할게요. 예. 왜 75로 보시는지. 50 하기에는 너무 싸고 음. 예, 100 하기에는 조금 비싼 것 100까지는 같고. 좀 비싼 것 같다. 근데 골동품이 어떤 거는 생각보다 비싼 게 있고 예. 어떤 건 또 싼 거가 있더라고요. 근데 글쎄 저거는 좀 많을 것 같아요. 이혜리 씨는 그러면 250에서 300인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250으로 할래요, 300으로 할래요? 그래도 300이요. 300으로 할래요? 두 개 지금 또 300으로. 왜냐면 또 두 개고 예. 왜 또 이 나는 하나 생각할 무슨 때 여자가 이렇게 지조없이 이랬다 저랬다 해서 100만 원 하세요, 그럼. 아주 100만 원, 100만 원? 오래전 조선시대의 또 물건이고 예. 그분들 또 장인의 또 정신이 있기 예, 예. 때문에.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50만 원. 자, 최종 감정가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150년 정도 된 선추 2점 최종 감정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시호 감정가는 10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분포입니다. 자, 10만 원 통과. 350. 오! 이혜리 씨가 잘 맞췄어요. 예. 300만 원 쓰고는 내심 불안했죠? 너무 많이 쓴 것 불안했죠. 같았죠? 많이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제가 예전에 TV 시청하면 너무 예. 잘 맞히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예. 사실 몇 번 망설였어요. 근데 아까 너무 따라한다 그러시길래 예. 그래서 제 진저들이 그냥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아주 네. 잘했어요. 자, 저도 300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네. 양혜수 의원님 작품성이 대단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숫자적으로 생각할 때 떡살의 숫자보다는 이 선추의 숫자가 아주 희소하고 그리고 사용하는 그 용도의 이 유물의 품격이 훨씬 그거하고는 비교할 바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조각이 정교하고 그 속에 내용물이 상당히 신중하게 필요에 따라서 사실 저기서 향 나는 또 향선추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비교할 때 생각하면 쉽게 가격이 바로 접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방향 그 이제 패철이 있는 선추는 200만 원, 침송 선추는 150만 원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근데 매형이 저희 프로그램 즐겨보세요.
예, 아주 좋아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가격까지 봤기 때문에 전함 도로 갖다 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죠? 더 뺏어와야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TV쇼 진품명품 다음 의뢰품은 봄을 재촉하며 다소곳하게 피어있는 꽃 그림입니다. 계절과 잘 어울리는 그림 한 점. 격조 있는 매화가 시선을 끌고 과연 이 화제 속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 흔치 않은 부채 그림에 부채살이 섬세하게 살아있어 그 진가를 더해주는 이 그림. 지금부터 그 가치를 알아본다. 꽃이 참 탐스럽게 피었는데 이 꽃이 무슨 꽃인지는 아시겠죠? 매화, 매화죠. 봄을 재촉하신다. 매화죠, 매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가 항상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는 꽃이 바로 매화 이런 꽃 아니겠어요? 매화는 참 추울 때 예. 폈는데 참 만개했네요. 그죠? 예. 자세히 보시고 그 기법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어떤 면이 아니 예. 굉장히 그냥 간단하면서 예. 예쁘다. 아주 그 예. 여백의 미를 살렸다고 그럴까? 여백의 미. 그런 것 같아가지고 옛날에는 부채에다가 많이 그렸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부채는 떼내고 아마 이제 요 예, 예. 그림만 그리는 것 같은데 부채에다 그림 정말 그리지 거기 달고 뭐, 다니지. 표현이 참 기가 막힌 게 매화는 그러니까 잎보다 꽃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예. 잎이 나오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 굵은 가지에도 꽃이 여기저기 막 탐스럽게. 그렇지. 그러니까 고목에 꽃핀 터질 것 것 같고 같아. 이게 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화는 겨울에 피지 않습니까? 예. 초봄이나 예. 이렇게 추울 때 피는데 이 부채는 언제 씁니까? 더울 때 쓰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쓰면은 그 겨울철을 상상하면서 그런 붙이니까 느낌이 온다. 훨씬 더 시원하고 시원하고.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예, 예. 그럼 의뢰인은 그러면 이 그림을 집에 걸어두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예. 여름에 이걸 보시면 괜히 그림만 봐도 좀 시원한 그런 느낌을 받으십니까? 그렇다고 하세요. 예, 아니 그러니까 또 뭐라 그럴까요? 예, 그런 거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 윤문식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새삼 그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을 연상하게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러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또 작가가 여기 있네요. 오경님? 오경님. 오경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는 분에게는 인형 5개 드리겠습니다. 오씨 집안의 아들이겠죠. 뭐. 저도 오경님이란 분은 잘 몰라요. 글쎄요. 예. 모르면 바로 또 우리 전문가가 계시니까 진동만 의원님. 제가 5개 탈까요, 선생님? 예, 그러세요. 예. 오경님 작가는 조선시대 말의 작가인데 알려진 바가 없고 예. 그냥 유명하신 분이에요. 알려진 바 갖고 유명하다는 말은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진동만 의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예. 근데 이분은 그 글씨뿐만 아니라 그림도 잘 그렸고 이 오행계 분인데 오행계 분 5분이 다 서화를 다 잘하신 분입니다. 예. 차분하면서도 소박한 매화를 잘 그린 오경님. 그는 뛰어난 그림 제조에 비해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가문은 명가 중의 명가로 잘 알려져 있다. 오경님의 집안은 8대를 이어오면서 역관을 지냈다. 특히 오경님 대에는 5 형제가 모두 역관을 지냈으며 그 뒤를 이어 오세창을 비롯해 4명이 역관을 지냈다. 특히 오경님의 맏형 오경석은 청나라를 오가며 접한 신문물에 일찍 눈을 뜨면서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등과 함께 개화파를 형성한 인물이다. 예술적인 감각에도 뛰어났던 오경석은 글과 그림에 모두 능했으며 특히 금숙하게 있어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역관을 지낸 다른 형제들 역시 그림에 재능이 있었는데 오경석의 동생 오경님을 비롯해 오경윤, 오경연 등 5 형제가 모두 그림에 명성을 날렸다. 그러나 오경석의 예술적 재능을 뛰어넘는 사람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아들 오세창이다. 위창 오세창은 독립운동가 33인 중 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오세창의 이름을 드높인 영역은 예술계였다. 오세창은 글과 그림에 모두 능했으며 특히 금속학과 전각에 뛰어났다.
조선 초기부터 해방까지 우리나라 서화인이 애용하던 인장을 연구하고 집대성한 오세창. 그가 맺은 결실은 지금도 전각 연구의 초석이 되고 있다. 이후 오세창의 조카 오일령이 그 명가의 맥을 이었는데 오일령은 조석진과 안중식에게 화풍을 익혔고 1920년에는 창덕궁 대조전의 벽화 제작에 참여했다. 이후 서구 화풍에 휩쓴 20세기에도 묵묵히 전통 화풍의 명맥을 유지하며 화단을 지켰다. 오일령 이후 화가 명가의 맥이 끊겨 아쉬움이 남지만 팔대를 이어오며 여건을 지내고 독립운동에 앞장섰으며 화가의 명맥을 이어온 오경석, 오경림 일가. 그 노력과 열정은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새겨야 할 유산으로 남을 것이다. 오경림 선생님은 화원이 아니시기 때문에요. 저기 작품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귀하겠죠? 예, 예. 귀하다는 것은 즉 값이 가격이 비싸다. 올라갈 수 있다. 네. 그걸 염두에 일단 두시고. 네. 자, 화재가 몇 자 없어요. 그래서 이자 같아. 이 뭐 중동 뭐 이렇게 뭐 예. 그리고 오경님 예.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 하나. 아 놀래라. 복가만의 퀴즈, 복가만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번 문제 맞추면 쌀을 한 가마 드려요. 쌀이요? 중동이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 예. 중동. 중동이 뭘까요? 글쎄 거기가 이제 중동이 더운 나라 아니야. 이라크, 이란 예. 이제 부치를 썼을 것 같은데 겨울동자네요. 예. 이게 한겨울을 얘기한 거 아닐까? 각자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겨울, 예. 한겨울. 또 이혜리 씨는? 또 따라하려고 그러죠. 아니 뭐 급하면 중동 지방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예. 선생님 따라가. 따라간다고? 아, 저는 못 남의 맞히겠어요, 솔직히. 좀 어떤 어렵네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중동, 한겨울이다. 예, 겨울동자 같잖아요. 관지 좀 풀어주실래요? 관지가 김희중동입니다. 김인현이면 저 양반 생애를 봤을 기자예요? 그러면 1919년이 김인현이 60년 전이 뭐예요? 예, 1859년이죠. 그렇죠? 그 중동이라고 하는 건 중추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중추에 3개월 후면은 뭐예요? 겨울이죠. 중추면 8월 아닙니까? 그러면 11월이 중동이죠. 겨울이죠, 한겨울. 그다음에 쭉 다 더 풀어주세요. 그 중국의 명나라 때 저기 뭐 당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었어요. 뭐 문징명이라고는 알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하고 친구고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는데 그 화가의 필법을 모방해서 그렸다. 그의 뜻으로 그렸다는 뜻이에요. 모방해서 그렸다는. 이게 뭐냐면 많은 그 사람이 당당하게. 그리는 매화 그림을 가지고 예. 자기 스타일로 그린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채 그림을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럼 부채 그림이 많은데 부채 그림 그릴 때 깨끗한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거기다 부채를 붙이는지 살을 붙이는. 아니면 부채 살이 붙어 있는 상태, 부채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지 어느 게 이건 딴 건 네? 모르겠는데 부채 상태에서 그린 것 같아요. 왜냐면 상태에서? 예, 이 선 라인 있는 데가 먹이 안 갔거든요. 그 부채 상태. 예. 저는 예리 아니라고 씨는 봐요. 아마 반대예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려서 붙이는 거다. 살을 맞춰. 남윤정 씨는? 저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근데 있고 상황에 따라서. 근데 저는 제가 부채, 알기로는 부채 부채 그림은 위에. 반드시 부채에다 그리는 걸로 아는데 그렇죠. 진동원 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부채 그림은 어떻게 그리는 거예요, 원래? 오늘 의뢰된 저 작품은 부채돼 있는 상태에서 그린 겁니다. 예, 맞아요. 여기 먹이 안 갔어요. 예, 근데 그리고- 선생님 그게 그럴 수도 있죠. 부채에다 그릴 수도 있고 먼저 그려가지고 붙일 수도 있죠. 먼저 그려가지고 붙이는 일은 별로 극히 없어요? 드물고요. 예. 부채 형태로 만들어서 그리는 그런 백납병 형태로는 부채 형식으로만 오래 가지고 그리는 수가 있죠. 예예, 글쎄요. 자, 여기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예. 저는 봐서 그렇게 비슷한 것 같지가 않아요. 틀려요. 아니 같은 것 같아요. 왜냐면 예. 단순하게 그리는 건 같은 것 같아요. 심플하게 하는 거. 예, 그런 그리고 것 같네요. 뭐 일테면 예를 들어서 뭐 잔재주를 부린다든가 그런 건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어느 게 더 늦게 그린 것 같아요? 그거 맞추시는 분께 인형 하나 드릴게요. 이걸 1번으로 하고 이걸 2번으로 할게요. 2번이 늦게 그러니까 그린 늦게 그린 걸 한번 찾아보세요. 2번이 저녁 때 그린 것 같아요. 아침 저녁이 아니지. 아니 아침보다 몇 년은 차이가 나야지 아침 저녁이 아가 아니지. 늦게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여튼 2번이 늦다. 예, 예. 2번이 늦다. 네. 이혜리 씨도 2번. 저도 2번이 들어가시고. 늦은 것 2번이요. 같아요. 다 2번이에요? 하여간 따라오기는. 아니. 소박한 것 같아. 저거는 막 그리고- 정열적이고 여기 다 빠진 뒤 것 같아요. 어느 게 뒤에 그리신 거예요? 그 연대가 표시가 돼 있습니다. 어디요? 위에 거는 김인현이고 예. 밑에 거는 보면 임신년으로 돼 있죠.
그러면 어떤 게 먼저예요, 선생님? 13년 뒤입니다. 밑에 밑에 게요? 2번이요. 네. 밑에 게요. 예. 봤잖아 저녁 때. 자, 그러면 오경림 선생의 이 매화도 들어가셔서 추정가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뢰는 이 작품을 어떻게 해서 가지시게 됐습니까? 한 8년 전인가 9년 전에 이사를 하면서 집들이 선물로 제가 어떤 분한테 선물로 이걸 갖고 왔어요? 예, 선물로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야, 정말 참 고마운 분이네요. 네, 고마워요. 자, 다 쓰신 분 올려놔주세요. 윤문식 씨가 1,000만 원 제시하고 있고, 남인영 씨가 500, 이혜리 씨가 800. 500부터 설명 들어볼게요. 남인영 씨. 좀 크다라면 조금 더 나갈 것 같은데. 예. 예, 그리고 부채였기 때문에. 남인영 씨가 500, 윤문식 씨가 1,000만 원. 저분이 그 제주 관찰사를 지내신 분이라면은 대단히 관직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집안이 오형제가 다 이게 저 서화에 그렇게 능하셨다면은 예. 선천적으로 타고난 무슨 뭐라 그럴까 예술적인 감각이 있을 거로 알아요. 예. 그리고 저분이 화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코 그림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소 가치와 이런 걸 생각해서 뭐 시대는 얼마 안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저 오세창 씨의 그 숙부라니까 오세창 선생님의 숙부라니까 아마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리 씨 800. 네. 윤 선생님이 아까부터 당신 따라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셔요. 그 다작을 많이 안 하셨고 그렇죠. 또 작품의 희소성을 생각해서 한 800만 원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 의뢰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여주세요. 의뢰는 100만 원 썼습니다. 너무 겸손하신 것 같다. 자, 오경림 선생이 25살 때 그리신 거랍니다. 최종 감정가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거 오경림 선생이 청년기 때 그리신 매화 그림인데, 자, 감정 올라가고 있습니다. 10만 단위 통과. 100만 단위 500만 원. 우와, 500만 원. 인형 2개. 인형 2개. 난 쌀이 더 좋은데. 예? 쌀이 한 가마가 더 좋은데. 쌀이 좋다고? 네. 그럼 인형 2개하고 윤문식 씨하고 한번 타협을 해봅시다. 안 인형 바꾸죠. 2개하고 쌀 한 감하고 바꾸고. 저희 집에는 인형은 있고 쌀이 떨어졌어요. 알았어요. 예. 자, 진동환 의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 오경림 선생의 작품이 이 시중에 거래하는 그 물량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 작품 가격을 평가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어떤 그 서적을 뒤지다 보니까 작년 5월달에 서울에 있는 모 경매 회사에서 오경림 작품 2점이 출품이 됐었는데 그 난 그림 2폭이었습니다. 그런데 600의 시작가였는데 그것이 아깝게도 유찰이 됐어요. 예. 그런 것을 이제 참작해서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예. 오늘 이 그림은 썩 그리 잘 된 그림은 아닙니다만은 이분 그림이 상당히 희귀하고 또 보존 상태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평가는 받아도 마땅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희소성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TV쇼 진품명품 이번엔 출장 감정 떠나시겠습니다. 활기가 넘치는 이곳, 발전의 발전을 거듭하는 경기도 고양시를 찾아왔는데요. 웃음이 떠나지 않는 고양 시민이 가지고 나온 의뢰품들 지금부터 만나봅시다. 네, 출장 감정의 김종국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신도시의 여유로움 속에 우리의 문화유산이 살아 숨쉬는 곳 고양시 일산 동구청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출장 감정 출발! 뭘 갖고 오셨나요? 저기 두꺼비요. 두꺼비. 두꺼비 연적. 이야, 이게 연적인데 두꺼비 연적이 너무 큽니다. 이 연적은 어디서 난 건가요? 저희 집안에 있었던 건데 마루 밑에다 두꺼비가 살면 부자 된다 그래가지고 아마 저걸 할아버지가 마루 밑에다 이렇게 묻어놓고 그랬던 기억. 그래서 부자 되셨나요? 그 여유 있게 살았어요. 예. 어떻게 소장하게 된 물건이에요? 저희 할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할머니가 어디서 났다고 그러던가요? 할머니 어디서 구입한? 할머니는 집안에서 쓰시던 물건. 쓰시던 물건. 물건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뭘로 사용을 했을까요?
소금 담았습니다. 소금 단지. 네, 할머니가 쓰던 소금 단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들 감정해 드릴게요. 자, 우리 진덕만 선생님은 뭘 보고 감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림 이러한 그림들이 가끔 지역마다 하나씩 나오는데 진짜가 아닌 뭐 위작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흔히 보이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냥 무명 작가라도 그 작가의 그림을 감춰 있는데 요걸 갖다 흉내내거나 그분의 위적 이런 거는 나쁘다 이런 얘기죠. 그럼요. 자, 많은 작품들 좀 만나보고 있는데요. 그럼 잠시 후에 이 감정연들이 선택한 물건을 가지고 지금부터 출제 감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색이 바른 청자대접, 세월의 흐름을 알려주는 듯한데 그래도 그런 모양은 정말 예쁘죠. 그 한 20년 전에 그 중마고인데요. 둘도 없이 친한 친구인데 그 필리핀 쪽으로 이민을 가면서 갖고 가기가 좀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선물로 준 건데, 야 친구야 고맙다. 그 네가 주고 간 게 하도 궁금해서 이번 동구청에서 그 진품 명품에 혹시 어떤 건가 해가지고 알아보려고 가지고 나왔다. 근데 이게 이제 좋았을 때 얘기고 또 나빠 두 가지를 놓고 해야 됩니다. 이게 또 가짜일 경우를 대비해서. 친구야 가짜라도 뭐 별로 개의치 않고 그동안 네가 주고 간 한 20년 동안을 내가 고이 간직했으니까 그것만이라도 고맙고 기분 좋게 생각할게. 네, 그럼 이제 앞에 부분을 쓰느냐 뒷부분을 쓰느냐 지금부터 이제 감정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두 친구의 우정이 깃든 상감청자, 과연 그 진가는? 하나, 둘, 셋, 전. 최종 감정가 80만 원. 지금 이 대접은 그림도의 딸기 문양이 참 잘 들어갔고 안으로는 백상감으로만 무늬가 들어갔고 밖으로는 흑백 상감 국화 이렇게 국화문을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문양도 좋고 다 좋은데 좀 색깔이 좀 많이 빠집니다. 고려 청자에서. 그리고 좀 산화가 많이 졌습니다. 물론 오래되다 보니까 산화가 졌지만은 이렇게 오래된 것도 산화가 아주 깨끗한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산화가 진 거는 우리가 높이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쓴 것일까? 가늘지만 일정한 크기의 글씨가 눈길을 사로잡는데 누구의 글씨며 그 감정가는? 이게 누구의 작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 확실한 건 모르는데 서경순 씨 작품이라고 누가 그러는데 그게 모르겠어요 맞는지. 서경순 씨는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글쎄 뭐 2조 말년의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세필이 유명하다고 그래요. 예, 좀 들어볼까요? 좀요. 좀 조심해서요. 조심해서 좀 많이 제가 불안합니다. 네, 이분의 글씨입니다. 네, 이분의 글씨인데, 이게 특이하네 책이요. 집에 이런 책자가 많습니까? 아니면 이거? 예, 고서가 많습니다. 근데 뭐 교지도 있고 뭐 고서도 있고 별게 다 있어. 이만치 쌓여있어요. 두루마리로 한 것도 있고. 집안이 좀 명문 집안인 것 같습니다. 명문은 아니지만은 그냥 옛날 그 안효공 자손입니다. 안효공. 세종대왕 장인 되시는 분. 세종대왕의 처가 집안에서 대물림된 이 고사의 가치. 하나, 둘, 셋, 전. 최종 감정가 200만 원. 추사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서예가로 하면 추사 김정희 선생을 얘기를 하는데 그 김정희 선생과 동시대에 전주에 글씨를 잘 쓰는 분이 또 한 분 계셨죠. 그분이 창암 이삼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 창암 이삼만 선생의 수제자가 바로 이제 여기 지금 호산 서홍선 선생이에요. 당신의 글씨의 자부심이 대단했고 또 글씨는 특히 초서를 잘 쓰셨어요. 아까도 얘기한 세필부터 다 잘 쓰셨는데 특히 초서하고 세필로 유명했고, 그런데 이분께 워낙 글씨가 많이 남아 있어요. 창암 선생과 같처럼.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분에 비해서는 글씨가 조금 낮게 평가가 됐습니다. 조각과 글씨로 한창을 이루는 목제품 이 나무 막대로 무엇을 했을까? 이 민속품의 실체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이게 뭐죠? 저도 잘 모르는 것을 아들이 이제 가져옵니다. 그냥 집에 갖다. 그래 이게 뭐에 쓰는 거죠? 모르고 쓰다 오늘 가지고 나가보라고 그래서 이제 가져난 거 우리 아들이 바빠서 어디 가니라고. 아드님이 국악을 한다고요? 예, 근데 돈을 벌면 집에 가져오지도 않아요. 참도 대한민국 댕김성 종구섬 다 사와요. 예. 아드님이 장을 하고 그런 분이에요? 예. 그 아들이 장을 하니까 아버님도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그럼 아버님도 한번 장을 한번 조금만 뭐 한번 이게 아리아리랑스 아리아리랑스레스 아니 그 잠깐 그게 못하는 겁니까 지금? 아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나를 넘겨줘서. 아니 이걸 못 하신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전. 최종 감정가 30만 원. 그 나무에 여러 가지 문양이 이렇게 잘 새겨진 실패입니다. 보통 그 우리 같은 민족이라도 이남 쪽의 거는 다른 민속품들도 굉장히 좀 섬세하고 정교한 감이 있고 북한 쪽은 좀 크고 우람하고 모든 게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쪽에서 주로 사용하던 걸로 보여지고 근간에 다른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서 옛날보다 가격이 좀 싼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기는 그 이런 오리, 뭐 기러기 이런 문양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길상적인 용어가 써 있습니다. 마음 편안해지는 산수와 한 점, 울창한 숲과 고요한 호수가 조화를 이루는데 누구 솜씨인지 알려주세요. 이거 어떻게 소장하게 된 건지요? 저희 시아버지가 지금 안 계시는데요. 돌아가셨는데 한 50여 년 전에 이 남농 선생님한테 직접 받으셨거든요. 근데 저희 시아버지가 부산일보에 기자로 계실 때 인터뷰 가셨다가 본인한테 직접 받으셨대요. 이게 만약에 오늘 값어치가 좀 굉장히 높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그림은 쭉 갖고 있어야죠. 아들한테 넘겨서. 그 어머님이 만약 그래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빡빡 우겨서 뺏어야죠. 하나 둘 셋 전. 남농 산수와 최종 감정가 450만 원. 남농 선생님 작품은 그 수준이 높낮임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어떤 것은 정말 그 졸작이 있는가 하면은 보기 드물 정도로 아주 그 수작이 나옵니다. 이 그림이야말로 남농 선생의 한 50대 작으로서 앞에 대표작이라 할 만큼 특수하게 잘 그린 작품입니다. 보편적으로 이분 작품이 크기가 이 정도 되면은 한 200~300만 원밖에 안 가는데 이건 워낙 남농 선생님이 잘 그렸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보면 연적 같은 연적의 등잔이죠. 시대는 한 300년 정도 됐습니다. 가격은 좀 저렴하죠. 이런 거는 보통 한 30만 원 정도 이렇게 평가됩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이게 필세로 사용됐던 게 아니고 명기로 사용됐던 겁니다. 이것도 시대는 오래됐습니다만은 가격이 이렇게 높은 가격은 안 나오고 이 정도면 한 70~80만 원 정도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색깔이 아주 흰색으로 잘 나오면은 좀 더 높이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형태가 된 거는 저기 대문의 빗장으로 많이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나무도 오래된 게 아니고 요 근간에 제작된 데가 연대가 상당히 짧습니다. 그다음에 이건 떡살인데 우리 그 저기 집안에서 떡을 해가지고 절편 같은 거 할 때 이게 문양을 넣는 건데 보관 상태를 너무 보관을 잘못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딱 이렇게 갈라져 버려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유서고 앞에도 유서가 또 하나 있네요. 이것도 유서고 유서가 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거 요거는 과거 과지고요. 예. 이건 가장이고 이제 누가 졌느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유서가 값이 조금 나갑니다. 예. 이 연대 같으면 아마 최소한도로 한 예예 한 돈 100만 원 정도 유서 한 장에 최소한. 만양 정옥래라고는 숙종도 나셔가지고 영조 때 그림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것은 가짜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의뢰품들에 숨어있는 진가를 확인했는데요. 놀랍죠? 집안에 잠들어 있는 우리의 문화재들. 앞으로도 출장 감정에서 그 진가를 하나하나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TV쇼 진품명품 오늘의 마지막 의뢰품은 눈에 익은 그림들로 채워진 옛날 교과서입니다. 근대 유물 두 점이 진품 명품을 찾아왔다. 교과서로 보이는 낯익은 표지. 우리의 역사를 만화로 표현한 재치가 돋보이는데 과연 언제 사용하던 것일까? 60년대 최고의 인기 만화 라이파이. 한국 최초의 SF 만화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린 라이파이의 모든 것. 4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그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 지금부터 그 이야기 속으로 떠나본다. 자, 이 책인데 문교보 추천 애국생활.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죠? 애국생활이고
이게 독립문? 독립문. 독립문이 여기 문화교육연구회라고 쓰여져 있어요. 문화교육연구회. 문교부 추천이라고 네. 써 있는 거 보니까요. 네. 정식 교과서 교과서는 아니에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추천 교과서. 나라 세우기, 괴뢰군의 침입. 이게 괴뢰군의 침입이라는 그러면 게 50년대 이후 거네요. 50년 이후 그렇죠. 6.25 이후. 6.25 이후. 한국 전쟁 53, 4? 이후에. 여기 보니까 단기 4,287년. 그럼 2,333을 빼면 되잖아. 그렇죠. 빼면 몇 년 돼요? 07은 21, 1954년. 1954년. 예. 이게 그럼 1954년에 예. 발행이 됐나 보네. 당시의 가격이 80환. 80환. 8원이 됐어요, 나중에. 8원 정도 아마 했을 수도 있는데 내용을 한번 봅시다. 태극기가 나오고 이승만 대통령이죠? 네. 그러니까 태극기에 대한 얘기. 자, 여기 이제 국군들이 행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태극기 그렇죠. 들면서 예. 우리의 국군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일본이 다시 넘칠거려도 하고 이승만 전 대통령이 화살. 경고의 화살을 지른. 경고. 예. 여기 독도고. 독도가 있고. 이게 일본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침범해가지고 고기 잡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그 당시에 배가 좋은 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선이 막 그 좋은 배 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와가지고 막 해가니까. 근데 평화선은 뭐지? 배. 평화선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이 박사님이 그 평화선 그어놓은 거 있잖아요. 일방적으로 그어버린 거. 저도 일방적으로 뭘 그은 건 지금.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면 이건 우리 영토니까 너희들 들어오지 말아라. 그렇게 요새로 말하면 그거랑 비슷한 거. 이지섬? 그게 대단한 그 이지섬이 대단하지. 그럼 이 평화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김영준 의원님. 네.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이 어떤 선인지. 예, 윤 선생님 말씀이 거의 비슷한데요. 예. 그 이승만 라인이라고 예. 교과서에서도 배웠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본 고기잡이 배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 대통령께서 우리 자원 어디까지요? 광물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해협에서 96km 거기까지 주권 선언을 했죠. 그래서 독도도 그때 포함이 됐고. 예. 그래서 65년도 1965년 한일 회담 올 때 평화선이 아깝게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글도 그리지만 그림이 많죠, 그죠? 예. 그러니까 1, 2학년들이 이제 글씨가 많으면 안 볼 거 아니에요. 그림으로 보면 탁 그냥 예. 일목요연하게. 이제 만화 공부하듯이 이렇게. 예. 이게 1954년에 발행된 준교과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이 만화로 된 그런 교과서가 많이 있었나요 혹시? 아니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우리 교육 과정이 지금 7차거든요. 예. 그러니까 54년에 1차 교육 과정이 시작되면서 54년에. 예, 저게 처음으로 만화 그림으로 그린 만화 교과서입니다. 아니 근데 이 책이 만들어진 1954년에는 의뢰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걸 갖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수집품 모으시는 거 좋아하셔가지고. 아버지께서? 예. 그 중에 제일 희귀한 거 해가지고 의뢰하게 됐습니다. 희귀한 거. 아버지께서도 이걸. 예. 이 만화를 그린 분이 누군지 혹시 궁금하지 않아요? 궁금해요. 유명한 분이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까 그 이 그림 보고 좀 많이 본 것 같다 이런 느낌들 좀 혹시 못 받았어요? 이 그림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박. 예? 본 것 같죠? 예. 어디서?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이 그림의 주인공이 이름이 뭔지 맞춰주세요. 자, 하나, 둘, 셋, 빨리 말씀하시면. 김용환. 김용환 선생님. 이 주인공 이름 맞추라니까. 코주부. 정답! 코주부. 자, 코주부. 이 보고 아마 반가워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우리 때 있었어요. 예, 인형 하나 드리겠습니다. 고바오는 아는데 예. 코주부는 기억이 날죠. 저는 아예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예. 작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본에서도 인정받고 미국의 육군성이나 해군성 포스타도 그리셨고 또 개인적으로는 남북한 양쪽의 본의 의도와 다르게 B라도 그리셔만 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예. 자, 이제 만화로 얘기가 이제 발전했으니까 옛날에 만화방 가면은 여학생은 별로 없고 거의 남학생들이었죠. 남학생들이죠. 예. 그죠? 만화에 취해 있으면은 어머니들이 차례로 데리러 오는 거예요, 만화. 밥 먹을 때도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있으면 이제 엄마가 그러니까 데리러 뛰어오셔가지고.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유행했던 만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세상. 상상에서만 가능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는 곳. 진부한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 매체, 바로 만화다. (1900년대) 초 인쇄 매체의 사파를 통해 첫 선을 보인 우리의 만화는 신문의 발행과 함께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한다. 당시의 만화는 각종 사회 문제들을 날카롭게 꼬집는 시사 만화가 주를 이루었다. 해방 이후에는 고전이나 전쟁을 소재로 한 작품이 대부분이었고, 일본 만화의 불법 복제가 공공연하게 행해졌다. 1960년대 한국 만화계는 화려한 전성기를 맞이한다. 만화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전국의 만화방은 콜리게들의 발길로 문턱이 다를 지경이었다. 만화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었고 우리는 함께 울고 웃었다. 60년대 최고의 히트작 땡이. 모범생의 대명사인 땡이의 인기는 특급 스타 못지않았다. 통통하고 키 작은 체구에 유난히 큰 주먹코, 다소 과장되고 익살스러운 모습을 지닌 코주부는 대문을 열고 나서면 만날 수 있던 우리 이웃의 모습이었다. 시대에 반항하 도전자 훈이는 단숨에 청소년들의 우상으로 떠올랐고, 누구나 한 번쯤 신데렐라로 만들어준 순정 만화부터 하늘과 땅을 종횡무진하던 라이파이까지 만화 속에선 모든 게 가능했다. 이제 그 열망과 소동은 사라졌지만 우리 가슴속의 추억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번 비상을 꿈꾸는 한국 만화의 내일을 기대해본다. 초등학교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아이고 신기해요, 신기해. 저게 아직도 있다는 게. 화면이 나가는 동안 의뢰인께서 또 하나의 만화책을 내놓으셨습니다. 라이파이. 저는 라이파이 봤습니다. 유명한 산호. 예, 산호. 유명했죠. 산호의 라이파이. 예. 윤문식 씨는 아니에요? 저는 이걸 못 봤어요. 아니 이거는 우리 저기 윤 선배님이랑은 벌써 세대 차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때는 제가 산호였어요. 초등학교 때 라이파이가 예. 나왔는데 근데 내가 보던 라이파이하고는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아니 앞에 그림 보니까 정말 정확해요. 라이파이는 산호의 라이파이 맞아요. 이거요. 맞는데. 예. 이거 보니까는 확실히 생각나는 거 있죠. 이거요. 아 이거 보니까. 예. 근데 그 당시 그림이 저는 그림이 좀 컸던 것 같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렸으니까 크게 그때 유명했던 게 산호의 라이파이하고 예. 그다음에 박기당의 요지경. 그다음에 좀 더 뒤로 가면은 뭐 이근철의 기관단총 캐리 뭐 이런 만화들로 저는 많이 봤어요. 저는 전혀 모르겠는데 둘이 얘기하세요 그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쭉 이어지는데 예. 산호의 라이파이 아주 유명한 만화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김산호 씨고요. 예. 아, 산호. 저 우리가 영화에서는 만화 영화에서는 1976년에 시작된 로버트 떼꼬무기가 있고 우리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건 만화 영화고 네. 만화 책으로는 최고 히트작이 라이파이였습니다. 한국 최초의 SF 만화 라이파이.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많았던 시절, 라이파이는 전 세계와 우주를 누비며 악당과 맞서던 한국의 영웅이었다. 미국에서 슈퍼맨이 S자로 폼 잡았다면 한국에는 가슴에 리얼절단 라이파이가 있었다. 전광석화 같은 태권도 발차기로 수많은 적들을 무찌르던 대한청년 라이파이. 만화 속에는 빛보다 빠른 비행기, 레이저 광선총 등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최첨단 과학무기들이 줄지어 등장했다. 당시 아이들 세계에서 라이파이는 최고의 스타였다. 웬만한 만화방이라면 선호관식은 진열해 놓아야 할 정도로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 아이들은 라이파이를 보며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미래에 대한 꿈을 키워갔다. 근데 그때는 맨날 지기만 했어. 우리는 뭐든지 졌다고. 국제적으로 중국한테 져고 일본한테 지고 뭐 미국한테 아주 뭐든지 지기만 하던 시절에. 그러니까 라이파이라는 영웅이 태어나서 이 대리만족이지. 우리 그 국민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걸 다 만족시켜 주는 거야. 이기는 거야. 아이들에겐 꿈과 희망을,
기성세대에겐 지난 추억을 안겨줬던 라이파이. 우리는 그 모습을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런 게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네. 대하 장편 만화였었구나. 그 옛날 만화들의 특징은 글도 많았어요. 보면. 네. 특히 박기당의 요지경 같은 경우는 뭐 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박기당 선생님 많이 하셨죠. 그죠? 네, 그 많이 있었지 박기당 선생님하고. 근데 이 만화책이 지금 가격이 참 이걸 이제 지금까지 내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근데 이게 많이 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왜 많이 없는가 하면 지금은 만화로 된 책을 개인이 사서 보지만 그때는 옛날에는 만화 가게에만 가게에서만 있었거든요. 예. 그죠? 예. 그리고 돈 주고 살 돈도 없었고. 라이파이도 아버지께서 모신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만화책 무척 좋아하시나 봐요. 예. 많이 읽으세요? 오늘 아마 이걸 보고 반가워하시는 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엔 보존 상태 한번 봐주세요. 어떤지. 너무 좋으네요 보존 상태가. 이거는 이 만화책은 굉장히 보존 상태가 좋고요. 예. 이건 또 뭐 만지지 못하니까 조금 헐었어요. 많이 다쳤어. 1954년 같으면 꽤 오래된 거 아니에요 지금? 52년 됐나요? 그럼? 그런 게 이 정도 같으면 보관 잘 된 거죠. 예, 들어가셔서 두 점의 추정가. 그 아버지께서 수집하신 만화책이 많이 있겠네요. 예, 집에 지금 한 박스로 5-6박스 정도 더 있습니다. 예. 무슨 동 사세요? 나 한번 가려고. 아. 다 쓰신 분은 올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요문식 씨부터 확인하겠습니다. 500만 원 쓰셨네. 저게 나보고 500만 원이 사라면 절대로 안 사지긴 하지만은 예. 저게 책이 말이죠. 김용환 선생님이 교과서에다가 이렇게 이거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최초의 무슨 도덕 비슷한 그 추천 도서인 것 같고. 예. 그래서 제가 만화책이라는 게 이렇게 보관하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예. 내가 아마 저 애국생활 같은 건 한국에서 저거 한 권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값어치가 나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 만화책인데 아무튼 500만 원 같으면 대단해요. 이혜리 씨도 500만 원이에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전이죠. 네, 한참 전이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저도 만화로 한글을 깨우쳤거든요. 예. 근데 제가 전혀 처음 본 거예요. 생소하고 또 저쪽 문교부 추천 애국생활은 또 보관 상태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라이파이도 그렇고 그래서 또 막연하게 좀 그렇게 가격을 좀 그래서 정했어요. 500. 예. 남현영 씨 400, 저는 200씩 해가지고. 200씩. 예. 200씩. 자, 의뢰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버지 생각이에요? 예,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가격. 아버지 생각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애국생활은 문교부 추천인데 우리나라 최초의 만화 교과서로 추정이 되고 라이파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상과학 만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점의 최종 감정가 확인하시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옛날 교과서하고 옛날 만화책인데 과연 감정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무척 궁금합니다. 10만 달 통과! 500만 원! 우와! 우와! 야, 인형 두 개씩. 근데 김영전 의원님, 네. 그렇게 높아요? 애국 생활은 200만 원을 우선 평가했고요. 예. 라이파이는 300만 원을 했습니다. 애국 생활은 우리 교과서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새로 포함을 시켜야 될 정도로. 또 김용환 선생님 전시회가 2년 전에 크게 있었는데 그때 저게 찾아졌으면은 그 전시에 더욱 더 빛을 발할 뻔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온 정의의 사자와 라이파이 그 경우에는 동호회에서 현재 500만 원에도 찾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했습니다. 예. 돌아가시면 아버님께 진품인품 사회자가 좀 친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과거 우리 여인들은 손수 바느질을 해서 가족의 옷이나 이불가지들을 만들었다. 자연스레 바느질 솜씨가 뛰어난 경지에 오를 수밖에 없는데 이 바느질 솜씨와 생활 속의 지혜를 망라해서 만든 옛 여인들의 예술 작품이 있으니 바로 조각보가 그 주인공이다.
옷이나 이불의 호청을 뜨고 남은 천조각 하나하나를 이어서 만들었다 하여 조각보라고 이름 붙여진 우리의 전통 보자기. 이 조각보에는 작은 천조각 하나가 아까워 버리지 못하고 정성을 다해서 키웠던 어머니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주로 무엇을 싸두거나 나르기 위해 사용했던 조각보는 여인들의 헌수품으로도 필수 아이템이었다. 수십 년 조각보를 수집하고 있는 자수박물관의 허동환 관장은 조각보가 갖는 매력의 진수에 대해 이렇게 표현한다. 미학적으로도 뭐 세계적인 지금 각광을 받고 있고, 또 하나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지구가 굉장히 오염이 되고 있는데, 오염되는 주범 중에 하나가 그 일회용 포장에서 오는 공해물이거든요. 근데 보자기는 100번을 싸도 좋고 200번을 싸도 좋고, 또 정 못 쓰게 돼 있어 버려도 이제 지구로 다시 환원하고, 그러니까 지구 환경에 100년 후에 오늘 지구 환경을 고려한 그 어머니들의 행위였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다과상이나 상을 덮었던 상보에서부터 옷을 넣어 보관했던 옷보, 어느 하나 온전한 천을 사용한 것이 없지만 여기엔 솜씨와 기술이 모두 배어 있다. 천과 천을 잇기 위해 시침질을 하고 홈질과 감찰질, 마무리 부분에 공걸리기나 상침을 해서 하나의 조각보가 완성될 때까지 모든 바느질 기법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셈이다. 이렇게 한 땀 한 땀 어머니의 정성과 한이 깃든 우리의 조각보. 최근엔 해외 예술가들이 예술적 미학이 높은 작품으로 인식하면서 그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다. 여인들이 처음 바느질을 배우면서 접하게 된다는 조각보. 이를 통해 우리는 천 하나에 깃든 그 정성과 사랑을 배우고 인내와 삶의 슬기를 살았던 우리네 어머니의 삶을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된다. 자, 시호감명단 최종 결과를 살펴보면 인형이 2개, 3개, 4개. 이혜리 씨가 처음 나와서 인형 4개로 우승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축하곡으로 장구 장단에 맞춰서 당신은 바보야를 한번 들어볼까요? 한 소절? 하나, 둘, 셋, 넷. 당신은 바보야. 당신은 바보야. 사랑을 모르는 바보. 예, 감사합니다. 자, TV쇼 진품명품 다음 주에는요, 왕실에서 쓰던 용품 화려하겠죠. 제가 특집으로 왕실 용품만 모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